이자 빼고도 월세수는 상당히 남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꽤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지금 그냥 손에 널려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있는 부자이커스쿨에서 6개월 공부하셨어요. 또 예전에 기억나는데 그분은 좀 연배가 70대 분이셨는데 그분도 1년 안 되셨을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지금 이슈인 게 대선이 엄청 이슈잖아요. 부자이커님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올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를 관망한다는 거, 그리고 전망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은 약간 유기적, 그리고 사람들 심리가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대선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대선 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탄핵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사실 많이 위축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진행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금리도 원래는 더 인하가 돼야 되는데 금리도 이번에 이제 동결이 됐고요. 투자자들은 일단 부동산에 이제 돈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일단은 위축됩니다. 대선까지는 일단 위축된 상태로 약간 멈춰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요. 과거에도 이번과 같은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의 탄핵이 가결이 됐고 박근혜 정권 때는 실제 이제 탄핵이 됐죠. 그때를 보면 똑같이 일단 투자 심리는 위축됐다. 일단 투자라는 거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대출 정책, 세금 정책 이런 부분에 의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득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한 뭐 두세 달까지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게 진보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경험상 진보 쪽이 됐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었거든요.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제약을 하거나 제재를 하게 되면 사실 더 올랐어요. 그게 과거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뭐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있긴 했지만 일단 정권들로만 보면,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나중에 집값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자이커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투자자를 두 부류로 나눠봐야 돼요. 투자라는 큰 틀에 가격을 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이 집값이 변동이 되고 오를 때는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초반에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있는 실제 투자자이거든요. 무주택이면 상관은 없어요. 무주택이면 언제든지 집을 사도 상관없는데 이 투자자들은 무주택이 아니에요. 최소 2주택, 3주택 이런 다주택,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금리가 만약에 혹시나 상승하게 되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사람들은 사야 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좀 움직이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이커님은 어쨌든 경공매 전문가시잖아요. 네. 지금의 이제 혼란과 앞으로의 대선 이후 결과가 경공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경매는 일반 매물같이 뭐 1억이라는 돈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사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1억이더라도 한 달 지나면 7천만 원이 되고 또 한 달 지나면 4,9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고, 그리고 관심을 좀 덜 할 때는 물건 자체의 가격이 일반 매매와 다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물건들을 지금 관심을 갖고 낙찰을 받게 되면 향후에 사는 사람들이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집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이 완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때는 일반 사람들이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만약에 무주택이라고 하면 하나 정도는 지금 쌀 때 구입해 놓는 것, 아니면 내가 주택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몇 채 정도 사놓는다고 하면 지금 뭐 임차인에 대한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요, 집이 부족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향후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것도 경공매로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랑 경매에서 공매를 좀 더 기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매 물건을 한번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물량이 3분의 1 정도 더 많아졌어요. 진행하는 물건 검색 수로 해서 10,000개 가까이 육박해 와. 있는데, 일단은 공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우면 공매 부동산이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 이 공매에서 가장 물량이 많은 게 세금을 못 낸 사람들 부동산을 압류 잡아서 진행하는 부동산이거든요. 그거를 공매 압류재산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세금을 많이 못 내겠죠, 사람들이. 일단 압류재산 양이 많아졌고, 두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뭐 양도세, 그리고 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많이 안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메꿔요. 그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국유재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양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런 기조를 가지게 되면 정부와 연동된 연관이 있는 공기업들도 똑같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충당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못 낸 부동산뿐만 아니고 이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 그럼 계속 유찰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그 유찰이 어느 시점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타이밍을 읽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경매랑 공매랑 다른 게 뭐냐면 약간 시스템이 재밌어요. 일단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공매를 어려워하는 이유고, 그리고 못 들어온 이유가, 공매는 하나의 공매가 아니에요. 공매하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신탁에 대한 신탁공매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 자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유찰되고, 그리고 경쟁이 덜하는 구조인데, 경매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유찰되거든요. 근데 공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요,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찰이 돼요. 다만 이제 10%씩 유찰되는데, 지금은 계속 많이 유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쟁이 심한 아파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억짜리 기준으로 8천 정도의 유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상가나 이런 데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뭐 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신탁공매로 많이 입찰을 하는데 거의 최저가예요, 지금은. 기억나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의정부 상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최근에 임차를 마쳤거든요. 그게 감정가 대비 좀 많이 싸게 샀죠. 이자 빼고도 월세 좀 상당히 남고, 그리고 보유를 그래도 한 2년 넘게 한다고 하면 시세차익도 꽤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지금 그냥 손이 널려 있어요. 나 이제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낙찰을 해보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사례를 좀 들여보면요, 한 분은 이제 그 경매로 다가구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분도 한 3억 띠기 될 것 같아요. 월세도 꽤 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있는 부자이크 스쿨에서 6개월 공부하셨어요. 또 예전에 기억나는데, 그분은 좀 연배가 70대 분이셨는데 그분도 1년 안 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신 분들 기준으로 한 3개월 안에 결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길어지더라도 뭐 1년 안에 결과가 좀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선 이제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갈팡질팡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럴 때는 저는 준비를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제 라이브 방송도 있으니까요. 6시에 일어나만 나시면 됩니다. 참여하셔가지고 정보도 좀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이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몸으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망하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또다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잘 고민하시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